그래서 3페이지에 있는 거 거기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야금야금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부터 보시면 원의 표현과 좌표축에 접하는 원, 좌표축에 잘리는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의 표현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걸까? 방정식 딱 봐서 이게 원인지 아닌지를 알아채봐라 그 얘기하는 거겠죠.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책의 표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예요. 왜 저렇게 생겼는지 이거 유도하는 과정이 뭔지 기억납니까? 원의 방정식이 왜 저렇게 생겼는지? 왜 저렇게 생겼죠? 원의 정의가 그거였다고요? 원의 정의가 뭐죠? 오, 집단지성이요? 한마디 시간에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그죠? 그게 원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루트가 있으면 원래는 거리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지? 근데 이제 얘를 쭉 전개해서 이런 모양새로 만들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얘는 보자마자 원인 게 티가 나는데 요거는 약간 신경을 쓰셔야죠. 뭐 때문에 그렇다? 완전 제곱 만들고 완전 제곱 만들어서 남는 찌꺼기 우변에 던질 건데 우변에 반지름의 제곱이라서 양수가 와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상수항이 어떤 숫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있다는 거 정도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풀다 보면 또 이런 장난들을 치게 될 텐데 그래서 얘는 딱 보자마자 중심 좌표도 나오고 반지름도 나오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은 이거 조심하셔야죠. x제곱이랑 y제곱 앞에 꼭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1이 아니라 다른 숫자 올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둘이 같아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약분하면 되잖아. 2x제곱 더하기 2y제곱이래. 그럼 2로 약분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앞에 개수들이 같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x 곱하기 y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거 정도로 조심하시면 원을 어떻게, 원의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특별히 얘네들 중에 뭐 중심이 뭐지 x축이나 y축에 접하거나 혹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거나 이런 녀석들의 경우엔 중심의 x좌표 y좌표랑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잘 보면 된다고 했어요. x축이랑 접하는 녀석은 뭐랑 관련이 있죠? x축에 접하는 원은 보자마자 방정식 딱 보자마자 아 이건 x축에 접하는구나를 눈치챌 수 있어요. 뭐 가지고? 중심의 y좌표 가지고. x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 관련이 있겠지. 그죠?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 관련이 있을 거라고요. y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반대로 중심의 x좌표랑 관련이 있을 텐데 이거요. 괜히 이런 소리를 하면 헷갈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자면 이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x축에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식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을 때도 보자마자 이게 y축에 접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방법이 있어요.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유심히 보시면 이 여러 수십 개가 아니지. 아무튼 수많은 좌표, 수많은 점의 좌표들을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많은 점 중에 x축에 접하는 녀석은 y좌표가 0인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y좌표가 0인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y에 0을 대입하면 그걸 만족하는 x는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렇게 생긴 식에도 마찬가지겠죠. 얘가 만약에 x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y에 0을 대입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될 거라고요. 반대로 y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이제 뭐예요? x좌표가 0인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식에 x에다 0을 대입하면 x좌표가 0인 점 하나밖에 없다고 y좌표가 한 개밖에 안 나올 거라고요. 완전 제곱식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축에 접하는 건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 직접적으로 비교하시면 되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0 같은 걸 대입해서 판별식을 살펴보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뭐 식 보면 바로 티 나잖아요.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 좌표가 어디 있어요?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하겠죠. 원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테니까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테니까 혹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테니까 중심이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겠다. 그죠? 좌표 축역에서 잘리는 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잘린다는 것은 이건 뭐 나중에 현할 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는 원 밖의 점이랑 원 관계에서 알아야 할 게 있대요. 뭘까? 뭘 알아보라고 한 걸까? 생각하세요. 대답하셔도 되고. 원 밖에 어떤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원이랑 원 밖에 있는 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얘기해봐. 뭐 거리가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거. 뭔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리십니까? 뭐 접선도 있고요. 또요. 원 이렇게 있고 원 밖에 있는 점 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뭐 일단은 제일 가까이에 있는 거랑 제일 멀리 있는 거 원의 중심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빼거나 반지름을 더해서 최대 최소 구하고요.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아까 아던가 뭐 정수되는 점의 개수 찾으세요 이런 거 나오죠. 거리가 정수인 점의 개수. 그러면 제일 짧은 거랑 제일 긴 거 사이에 정수되는 점이 정확한 위치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뭐 여러 개가 있겠죠. 뭐 원의 중심에서부터 밖에까지의 거리가 5고요. 반지름을 3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최소는 2예요. 최대는 8이거든요. 그럼 요 점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정수되도록 하는 점의 개수 살펴보세요. 그러면 2부터 8까지 있을 건데 2인 점은 하나밖에 없죠. 요 점. 그런데 3인 점은 2개 있어요. 이렇게 2개. 4도 2개, 5도 2개, 6도 2개, 7도 2개, 그리고 8은 하나.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런 종류의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죠? 아니야? 처음 봤어? 이제 두 번째 보는 거다, 그죠? 이제 봤잖아요. 문제집에서 보면 이제 알겠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RPM에도 있어, 이거. RPM을 안 푸른 거. 주지 않았어, 내가? 그 RPM도 있고, 세네도 있고, 다 있어. 다 있어. 아무튼,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또, 방금 말한 것처럼, 원 밖에서 그은 접선도 있어요. 접선 이야기를 잠깐만 뒤에 접선 얘기가 나오나? 뒤에 접선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어쨌든 원 밖에서 접선 긋는다고 하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당연히 첫 번째이긴 하겠죠.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 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 당연히 나올 만하죠.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뒤에 접선 이야기 할 때 하도록 하고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접선이니까 이게 원래 접선은 접하는 직선이거든요. 이렇게 원 밖에서 있을 땐 요 점에서 요 접점까지 거리 구하세요 그래요. 접선의 길이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접선이 직선인데 길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약간 이상하지만 접선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선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θ. 접점이잖아요. 원에서 접점이잖아요. 그럼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수선을 떨어뜨리면 직각이 되죠. 이렇게, 아이고, 왜 이래 오늘? 왜 이래?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그죠? 직각삼각형이 되고요. 그래서 원 밖에 점은 주어져 있을 테니까 여기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이용하시면 요 길이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접선의 길이 구하세요. 이런 것도 나오고요. 아까 또 하나 해설한 거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생기고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접점과 접점 사이의 거리.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자주 나오는 건데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사람 한 반 정도한테 설명했거든요. 오늘도 하나 했고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 그을 건데 그 접선의 수직이래. 떠올라야 하는 그림이 있어요. 다시 원 밖에서 접선 그을 건데 그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떠올라야 하는 키워드는 정사각형. 정사각형. 원 밖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수직이란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도 접점이고 접점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어보면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이야. 그런데 얘랑 얘는 둘 다 반지름이라서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결국 정사각형이 되거든요. 그럼 원 밖에 점이 주어지겠죠? 원의 중심 좌표 알겠죠? 반지름 알겠죠? 그럼 완전히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셋 중에 하나가 비어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중심 좌표 나왔고 원 밖에 점 나왔어. 반지름 구하세요. 그러면 뭐 한다고? 뭐 1대 1대 루트 2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구하는 거예요. 중심 좌표나 뭐 중심 좌표 나오고 반지름 나왔는데 요 점 좌치 구하세요. 그러면 아, 반지름이 루트 2배가 된 원 위에 있는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요. 여기서는 접선을 그으면 항상 수직이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들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 밖에 좌치 구하세요. 이런 문제도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아무튼 이런 종류의 문제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원 밖에서 원에다 그은 선, 뭐 접선 가지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책에 보면 할선 얘기도 나오는데 할선 뭔지 기억납니까? 중3 때 하죠. 중3 때 원 할 때 하던 건데. 할선. 제가 수업할 때 한번 얘기했죠. 할선. 저는 얘기했어요.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할선 뭔데?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 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할 때 얘기했던 건데 원이라고 하자. 이 접선이에요. 얘는 안 만나는 선이고요.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이거 세 개 중에 제일 안 중요한 게 누구라고? 안 만나는 거. 얘는 안 만나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얘가 제일 중요하겠죠. 접선이니까. 얘도 꽤 중요하다고요. 이 직선의 이름이 뭐냐면 할선이에요. 원을 자른다고. 할선. 그래서 이 할선은 언제 많이 쓰냐면 당연히 현의 길이 구할 때 쓰는 겁니다. 그죠? 요 길이 구할 때 많이 쓰게 될 텐데 저 할선의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3 때 배운 걸 끌고 자꾸 원이 되게 이상하다니. 중3 때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원이 있고요. 원 밖에 있는 점에서 할선을 그어 두 개를. 그래서 여기를 P, 여기를 A, B, 여기를 C, D라고 하면 선분의 길이의 어떤 식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 식이 뭐였냐면 PA랑 선분의 길이 얘기하는 거야. PA랑 PB를 곱한 게 PC랑 PD를 곱한 거와 같더라. 예요. 심지어 요거 요렇게 해서 접선을 만들잖아요. 요 뭐 2라고 할까요? 이건 누구랑 같으냐면 접선의 제곱이랑 또 같아져요. PE 곱하기 PE랑 같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본 그림이 누구였을 거냐면 교육과정에 빠졌다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걸 제곱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와 같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현의 길이 같은 거 구할 때 혹은 뭐 이런저런 길이 같은 거 구할 때 쓰자면 쓸 수 있는 녀석 중에 하나이고요. 증명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이것도 알아두시는 이건 교육 과정에 안 빠졌을 거예요. 접선 있고요. 어디로 할까? 요쯤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그림 되게 이상하네.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누구랑 같은 거야? 알파벳 써줄까요? P, A, B, C. 어디랑 같은 거야? A10이랑 PBA랑 여기랑 같은 거죠. 이거 뭐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각의 내부의 호에 해당하는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졸라 길죠? 그림이 이거죠. 그림은 기억하고 있죠. 이거 가지고 사실은 증명하는 거였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이 PAB라는 삼각형이랑 PBC라는 삼각형이 닮음이거든요. 이 각도는 공통이고요. 얘랑 각도가 같기 때문에 AA 닮음이고 그래서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제곱한 게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고요. 그럼 꼭 할선이 이거여야 되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새긴 할선이어도 마찬가지일 거잖아.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곱하기 이거가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가 돼요. 여기다 써놓은 거. 이런 이야기가 된다고. 그죠? 그래서 빠졌다고 했지만 알아둘만 하죠.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직선이랑 원과의 위치 관계입니다. 아까 요거 이야기하던 거고요. 요거 접선, 요거는 할선, 요거는 이름 없는 선. 그죠? 이거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면 저렇게 생겼구나 싶을 텐데 그림이 아니라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 세 위치 관계 중에 누구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뭘로 구분하죠? 쉽게 말해서 직선이랑 원이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는 그림 가지고는 될 리가 없잖아. 니네 다 전부 다 잡혔어. 아무튼 쟤도 먹고 살아야지. 모기야 모기. 아무튼 자 직선이랑 원이 만나냐 안 만나냐는 방금 봤는데 놓쳤어. 어떻게 판단한다고? 두 가지 툴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다고요? 첫 번째는 판별식. 잘 안 쓰는 것 중에 하나는 판별식. 두 번째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하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 두 개 비교해서 누가 크냐 작으냐 같으냐 이런 거 가지고 배고파? 배고파? 야식 먹게? 그래서 그런 거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뒤에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또 하나 써 있죠. 접선뿐만 아니라 법선이란 것도 있대요. 법선 뭐죠? 배고파? 법선 뭐라고요? 알죠? 몰라? 법선 뭐냐면 잘 들으세요.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다시요.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직선이라는 건 지나가는 점이랑 기울기 두 개만 나오면 완성되는 건데 그 지나가는 점이 접점이고요. 기울기가 접선의 수직이에요. 이 그림에서 보면 얘가 접선이고요. 법선은 누구란 이야기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근데 원에서 법선 진짜 엄청 중요하거든요. 왜 엄청 중요하냐면 중심을 지나갈 거니까. 그죠? 원에서는 법선이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나가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고요. 지금 당장은 그러려니 싶은데 내년에 계속 나와요. 내년에도 특히나 뭐 2학기 되면 뭐 3차 곡선, 4차 곡선 이런 것들이랑 원을 같이 섞어서 막 나오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원이 나오면 거의 90%는 법선을 찾으셔야 돼요. 내년에. 지금 미리 생각을 해두자고요. 법선이 뭐냐면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오케이? 뒤에 나오나? 그럼 말하는 김에 그거도 할까요? 아니 됐어요. 뺐어. 빼고요. 4번 두 원의 위치 관계입니다. 숫자가 다른데? 여기랑 뒤에랑? 이러시면 곤란하죠. 나 이런 아무튼 이어서 뭐? 이어서 그래? 두 원의 위치 관계 이야기를 해보자면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총 5가지 정도로 정리합니다. 머릿속에 5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응? 머릿속에 5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그림으로 그렇게 5가지면 그 5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식은 뭘 이용해야 되죠? 점과 직선이 왜 나와?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의 합 또는 차가 되겠죠. 그림 5개가 누구였냐면 하나는 요거고 또 하나는 요렇게고 또 하나는 요렇게고 또 하나는 요렇게고 또 하나는 요렇게고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그죠? 반지름은 R1, R2 하면 되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얘는요.
R1하고 R2를 더한 거랑 D를 비교하는 거죠. 누가 더 커요? D가 더 크죠. R1은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건데 요만큼이 R1이고 요만큼이 R2잖아요. 그 둘이 더한 거랑 D를 비교하면 얘가 더 클 거라고요. 그지? 그러니까 뭐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느냐는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는 거야. 반지름 둘이 더해봤더니 어쩌고 저쩌고. 밑으로 내려와서요. 얘는요. R1이랑 R2를 더한 게 딱 D랑 떨어지는 상태인 거지. 그죠? 밑으로 더 내려오면 얘는요. R1이랑 R2를 더한 게 반지름에 비교해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부동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림 같은 걸 좀 동원을 해보면 중심 사이의 거리라면서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 만나는 점 두 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삼각형의 두 변이 얘네 둘이기 때문에 삼각형 두 변을 더한 게 나머지 하나보다 더 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삼각형이니까 두 선분의 길이의 차이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R1이랑 R2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이거보다는 D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얘를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밑에 거 바로 끌고 와서 보면 밑에 있는 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고요. 쭉 이어보면 이만큼이 큰 원의 반지름, 요만큼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게 중심 사이의 거리랑 완전히 딱 똑같고요. 얘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큰 원 반지름, 작은 원 반지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큰 원 반지름과 작은 원 반지름의 차이가 얘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5개의 그림을 옆에 있는 부등식까지 해서 이 그림을 단절해서 5개를 생각할 게 아니라 큰 원이 하나 있고요. 작은 원이 다가가는 거야. 다가가는 순간에 중요한 순간마다 이제 스크린샷을 찍어서 착착착착착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 5가지가 중요한 경우다라는 거고 제일 마지막 경우에서 혹시 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0인 경우 있어요. 중심이 일치하는 경우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동심원 이렇게 불렀다고요. 중심이 일치하는 원이다. 그래서 그건 이제 요거 약간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하면 5가지인데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그렇게 물어보지 않거든요. 물론 자주 나오는 건 요 녀석 자주 나오고요. 얘랑 얘도 되게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땐 얘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위치 관계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제를 낼 땐 얘는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얘나 얘가 함정이거든요.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났는데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예요. 두 원이 만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두 원이 만나지 않아요. 그럼 어째요? 얘도 안 만나는 거니까. 안에 쏙 들어가서 만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만 많이 생각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생각하셔야 되고요.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없고 1개, 2개, 1개, 1개 이렇게 생겼고요. 얘하고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접하는 거죠. 구분을 해야죠. 외접, 내접. 이건 두 원이 외접한다. 이건 두 원이 내접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죠? 그리고 공통접선 또 하고 가야죠. 이 그림 5개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니까 구분할 수 있는 거니까 공통접선 몇 개? 아이 여기서부터 할까요? 공통접선 몇 개? 0개 없어요? 이게 몇 개? 공통접선 4개. 네 개. 다시 공통접선 4개. 근데 그 4개도 2개, 2개로 구분할 수 있죠. 공통 외접선 2개, 공통 내접선 2개. 공통 접선 어떻게 4개인지 기억나? 알아? 알고 있습니까? 강의를 들으려고 보내줬으면 강의를 좀 듣지 그러셨어요. 공통 외접선은 하나, 둘 이렇게 2개 있고요. 공통 내접선은 이렇게 2개가 있었다고요. 그죠? 공통 외접선이랑 공통 내접선은 중심의 위치 가지고 파악하는 거예요.
접선 기준으로 같은 쪽에 중심이 있으면 외접선, 직선 기준으로 반대쪽에 있으면 내접선. 두 원의 중심 사이를 뚫고 가니까 내접선이고요. 바깥쪽으로 훑고 가니까 외접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얘는 공통 접선이 몇 개? 얘는 3개. 공통 외접선 2개, 공통 내접선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개입니다. 이 그림을 말했지만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고 다가간다고 치면 지금 노란색 이 X자로 생긴 내접선 생각해 보자고요. 얘가 가까이 가면 이 X자가 점점점 이렇게 더 펴지다가 딱 붙어버려서 요거 하나로 바뀌게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리고 더 뚫고 들어가면 이제 내접선은 빠각하고 부러지고 없어지고 공통 외접선만 2개인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공통 외접선 하나, 얘는 공통 접선이 없습니다. 안에 있는 원의 접선은 밖에 있는 원한테는 할선 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공통 접선이 없고요. 그려놓은 김에 얘기하자면 이거요. 공통 접선의 길이 구하세요. 이런 문제도 많이 보죠. 근데 그 공통 접선이 물론 공통 외접선일 수도 있고 공통 내접선일 수도 있고 공통 외접선의 길이 구하세요. 아이 뭐 외접선이든 내접선이든 결국 키워드는 뭐예요? 접선의 길이 구하세요. 선분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뭐 생각해야 돼? 피타 생각하는 거예요. 니네 선분의 길이 구하는 걸로 피타밖에 안 배워요. 울지 말고요. 배고파? 그래서 접점이잖아요. 접점이고요.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으면 여기 수직이고 피타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로 여러분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건 피타밖에 배운 게 없고요. 좌표 평면에서도 마찬가지, 도형에서도 마찬가지. 피타를 찾으란 이야기는 결국 직각이 어디 있는지를 보란 이야기거든요. 직각을 찾으셔야 되고 보조선 그어서 직각 삼각형 만드셔야 되고. 그래서 접점이고 접점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을 거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할 거고 직각 삼각형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필요한데 요 선분 이렇게 싹 평행이동해서 삼각형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요 삼각형에서 빨간색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공통 접선의 길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고요. 요 길이는 큰 원 반지름에서 작은 원 반지름을 빼서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공통 외접선 구하는 거였고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이 그림을 외우는 거예요.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고요. 공통 내접선도 있잖아요. 얘도 결국 키워드는 뭐였냐면 피타예요. 그죠? 이렇게 생긴 거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에요. 쓸 수 있는 건 일단 얘니까. 요 녀석 어떻게 해요? 평행이동 해야지. 뭐 위로 보내든 아래로 보내든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고 나서 보면 얘도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더라. 가 되고요. 여기 길이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고요. 이제 여기가 뭐예요?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피타 이용하시면 구해지겠죠. 뭐 합인 경우도 있고 차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합이냐 차냐를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이 그림과 이 그림을 잘 외우고 계시면 되겠죠. 그치? 두 번째 그림에서는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요. 그냥 이 정도? 외접하는 거니까 원의 중심, 접점, 이으면 다 일직선상에 존재하겠죠? 그리고 요 선, 얘한테 수직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요. 원이 둘이 만났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어떻게 구하죠? K 가지고 가죠. 네. 계속 배고프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배고프네. 실제로 배가 고픈데 목소리가 작아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크게 말할게. 화면 잘리겠지만 어차피 안 볼 거죠? 이렇게 했다고요? 너가 되고 있니? 그래. K.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이것도 0되고 이것도 0이 되게 하는 점이란 소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때가 사실은 훨씬 많이 나오는데 이때는 x제곱이 사라지고 y제곱도 사라져요. 그래서 2차가 아니라 1차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때는 뭐 되는 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 두 개 있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건 이거 두 개를 지나가는 원이에요. 수도 없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이랑 뭐 또 다른 점 하나 주는 거지. 0,0을 지나는 원 만들어 보세요. 뭐 이런 거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식 이렇게 써놓고 0,0을 대입해서 k의 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거 다시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해결될 거고요. 또 하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제일 작은 거 구해보세요. 뭐 이런 겁니다. 제일 작은 원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와 얘가 지름의 양끝이 되도록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생긴 원이 제일 작은 원이 되겠다, 그렇지? 그럼 이렇게 생긴 원은 도대체 어떻게 구할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얘가 필요한 거죠.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꼭 이렇게 생긴 거 아니고 뭐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직선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지금 누가 필요하냐면 노란색 원을 구해야 되는데 원을 구하고 싶은 건 중심좌표랑 반지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빨간색 직선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는 두 원의 중심, 좌표 나와 있겠지 뭐. 이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요. 요 직선의 방정식. 점 두 개 나와 있으니까 찾으면 되잖아요. 요 직선의 방정식이랑 요 직선의 방정식이랑 교점 찾으면 그게 뭐예요? 중심이에요. 노란색 원의 중심.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요 빨간색 직선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두 원의 공통현 이렇게 부르거든요. 현은 현인데 얘한테도 현이고 얘한테도 현이니까 공통현이에요. 이 공통현이 노란색 원 입장에서 보면 지름이니까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죠. 근데 말이 좋아 공통현이지 어쨌든 원 하나 입장에서 보면 현이란 이야기니까 그냥 이 직선 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반지름 이용해서 요 길이 구하시고 2배 하시면 지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 빨간색 직선은 공통현의 길이를 구할 때도 필요하고 이렇게 노란색 원을 구할 때도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이러저러하게 많이 쓰일 녀석이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뭐 해야 되죠? 그 밑에 있는 그림은 뭐 얘도 뭐 딱히 할 얘기는 없어요. 그냥 접점, 원의 중심 일자로 있다. 뭐 이 정도? 뭐 그거 말고는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 식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해야 되지? 5번에 보시면 그래서 그 3페이지 5번 공통 내접선, 공통 외접선 이야기했고요. 거기에 이제 두 원이 직교라고 되어 있죠. 공통 내접선과 공통 외접선의 공통 내접선과 공통 외접선 되고 있는 거 있지? 하고 두 원이 직교할 때인데 이 직교라는 표현도 옛날 표현이어서 잘 안 나오지만 곡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곡선 둘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건 무슨 의미? 직선이 둘이 수직으로 만나는 건 이게 뭐예요? 파란 거냐? 이렇게 만나면 직선 둘이 수직으로 만나는 건데 곡선 둘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건 무슨 뜻일까? 꼭 원에만 국한돼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포물선 가지고도 그런 거 합니다. 아무튼 곡선 둘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배고파. 원이 있고요. 또 다른 원이 하나 있는데 그 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지. 잘 그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지금 일부러 두 원이 수직으로 만나게 그린 거거든요. 그 곡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건 뭐냐면 만나는 점 있죠. 이 점에서 접선 긋는 거예요. 이 접선이 수직이면 두 곡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말해요. 교점에서의 접선이 수직이면 두 곡선은 직교한다. 받아들여. 그렇대잖아.
교점에서의 접선이 수직이면 곡선 자체가 수직으로 만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럼 원에서는 수직으로 만난다는 게 다른 곡선보다 훨씬 중요한데 왜 훨씬 중요하냐면 색깔이 너무 똑같아서 그러네. 파란색 접선이랑 노란색 접선이랑 요거 두 개를 구분을 해보자고요. 작은 원 입장에선 파란색 직선이 접선이에요. 노란색 직선은 뭐예요? 너 아까 필기했잖아. 법선이에요. 조그만 원 입장에서 얘는 접선이고요. 얘는 법선이에요. 법선이라는 건 왜 중요하다고요, 원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중요하다고요. 원의 중심을 지나가니까 중요하다고요. 큰 원 입장에서 보면 노란색이 접선이에요. 파란색이 법선이에요. 이으면 원의 중심 지나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에서는 항상 이렇게 두 곡선이 접할 때, 두 원이 수직으로 만날 때 이것도 꽤 자주 나오는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 뒤로 뭔가 막 풀게 되어 있어요. 뭐 하다못해 이렇게 이으면 직각삼각형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문제 같은 거 보셔도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또 뭐가 있나? 그래서 접선 하나짜리 얘기는 안 했구나. 접선 구하는 건 크게 세 가지. 접선을 구하는 건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좌표가 주어진 경우, 접점의 좌표.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세 번째는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 오케이? 다시. 첫 번째는 접점이 주어진 경우,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세 번째는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 좌표가 주어진 경우 어떻게 구했죠? 말로 하기 좀 그런가? 그거. 좌표 x 더하기 아니 그 좌표의 x 좌표 맞잖아요. 네가 뭐라고 한 건지 이해하는 중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인데 그 식에서요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만, 조심이 아니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만 팁을 드리자면 그거는 중심이 0,0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중심이 그냥 a, b 여도 똑같이 원래 방정식은 x-a, x-a, y-b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제곱을 일부러 뜯어서 쓴 거고요. 요 곡선 위에 a, x1, y1 이라는 점이 있고 요 점에서 그은 접선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쩔 거라고 하나씩 대입할 거라고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든 직선이 바로 얘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중심이 0,0이 아니어도 쓸 수 있는 녀석이에요. 오케이? 기울기가 주어지면 그리고 얘는 당연히 하나밖에 없어요. 죽여도 하나밖에 없어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는 기울기가 1인 접선 구하세요. 그럼 이따위로 생겼다고요? 이때 무조건 두 개씩 생겨요. 어느 방향이든 양쪽으로 두 개씩 다 생겨요. 그죠? 얘는 중심이 0,0일 때만 써요. 중심이 0,0일 때만 써요. 그래서 요 녀석 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합니까?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럼요. 미래에 내가 기억하겠죠.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중심이 0,0일 때밖에 못 쓴다고 했잖아요. 지금 요 좌표 이 식 자체에 보면 이 원의 중심 a, b라는 숫자가 써 있지가 않아요. 여기는 지금 이 식 자체에 a, b 이런 애들이 써 있기 때문에 중심이 이동을 하면 그걸 알아서 여기서 다 표현해 주는데 얘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쓸 수 없는데 만약에 중심이 0,0이 아니라 a, b면 이 직선 찾아놓고 나서 직선을 평행 이동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1,1이면 이제 여기다가 y 빼기 1, x 빼기 1 이런 거 써가지고 평행이동 하셔서 새롭게 다시 찾아보시면 된다고요. 아무튼 얘는 중심이 0,0일 때고요. 세 번째로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에 이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만두 먹을까? 저녁에? 아니 왜냐면 우리 F가 여행을 갔거든. 가면서 내가 굶을까봐 만두를 진짜 졸라 맛있게 놓고 왔어. 문이 안 열리는 거 아침에 현관 문이 앞에 아이스박스가 진짜 한 이만하게 와 있었어. 진짜요? 진짜로 같이 갔지. 설마 애가 보겠어? 야 니네도 보라고 한 니네도 안 보는데 애가 보겠니? 아무튼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에 뭐 이 점 좌표 P, Q 나도 갖고 싶다. 이때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쟤나 쟤처럼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건 원래 접한다는 건 어떻게 풀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과 같아요. 가지고 풀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P, Q를 지나가는 임의의 직선을 만들어 놓고 얘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요. 그 연립하셔서 아니 연립이 아니지. 2차 방정식 푸셔서 m을 찾으시면 되고요. 얘도 항상 두 개 나와요. 이거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요. 곡선 밖에서 접선 그으면 항상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m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언제? 이게 이 직선에서부터 요 원까지의 거리 구하면 분모에 m제곱이 들어가거든요. 루트 m제곱. 그래서 이제 그 뭐 올리고 제곱하고 이러면 알아서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어떻게 숫자가 잘 맞으면 m제곱이 뿅 하고 사라진다고. 그래서 m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m은 하나인 게 맞지만 접선이 하나는 아니에요. 그건 어떤 경우에 그런 사단이 벌어지냐면 하필이면 접선 하나가 진짜로 m이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요. 배고프다. 요거 m이 없다고요. 이건 기울기가 없는 거잖아. 얘는 기울기가 0이고 얘는 기울기가 없는 거였다고요. 이렇게 생긴 접선이 그어지는 경우엔 식으로 찾으면 다 안 나와요. 그래서 요 경우 하나만 찾아봤는데 왜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러면 그림으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림 살짝 그려서 요 놈이구나. 이거 정도는 그림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접선은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수업하는 나야 맨날 하는 거니까 기억하는데 듣는 여러분은 내년에 까먹겠죠. 근데 접선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요. 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다항함수, 3차, 4차 함수 곡선에 접선하러 가서도 똑같이 이렇게 정리해요.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접선이라는 건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리하는 거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뭐? 또 있죠. 야, 그림은 내가 그린데 네가 왜 공포증이 생기냐? 그러면 8번 볼까요? 자취. 다른 것 떠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문제에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말 안 해주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라고 눈치채시면 되고요. 주로 구하는 건 뭐였냐면 두 점이 있고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 어렵다 그죠?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 그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다고요. 네. 축구 배고프냐? 그러진 않아요. 그래? 물만두, 찐만두, 군만두. 찐만두는 뒤집으라고? 찐만두 있는데요. 아니 우리 집에 없다고. 아. 왜 뒤집어? 군만두만 주셨어. 거 엄청 많이 아 뒤집으라고? 더 뒤집어도 많아요.
그만 볼 거야. 아무튼 그래서 뭐 얘기하고 있었지?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러면 그 문제를 푼 여러분 입장에선 문제를 읽어보고 아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를 눈치채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 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크게 세 종류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즉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 방정식 구하세요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값 구하세요. 또 하나는 각 PAB의 최대를 구하세요. 셋 다 머릿속에 그림 그리시나요? A라는 점, 아까 그냥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고요. 뭐 그냥 아무 숫자나 2대 1 할까요? 점 A, B로부터 거리의 B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PA와 PB가 2대 1인 점 P의 자취를 구하세요. 자취를 구하세요. 이게 뭐라고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평면좌표 할 때는 2대 1이 되는 점 그냥 다 찾으세요가 아니라 뭐 선분 AB 위에 아니면 선분 AB 연장선 위에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상에서 2대 1 되는 점만 찾으면 되는데 이제 얘는 이 평면상에서 2대 1이 되는 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 평면 안에 선분이나 직선도 있으니까 당연히 2대 1 내분점이랑 2대 1 외분점이랑 여긴가? 요쯤인가? 뭐 2대 1 외분점이랑 이런 애들도 당연히 이 점 P의 자취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저거 두 개가 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데도 있을 거고요. 이거 2대 1 되는 점, 이런 점 또는 뭐 2대 1 되는 이런 점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 다 모아보면 그게 원이 될 거다였고 원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방금 찾은 것처럼 2대 1 내분점, 2대 1 외분점 이 두 개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찾으시면 그게 바로 점 P의 자취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제일 가까이 있는 거 얘고 제일 멀리 있는 게 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나오는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나오는 건 삼각형 PAB 넓이 구하세요인데 지금 저 그림에서 보면 A랑 B라는 점은 이미 박혀 있는 점이고요. 점 P는 노란색 원 위를 움직이는 건데 넓이가 제일 넓을 거라는 건 어디에 있을 거라는 이야기냐면 이거 두 개는 선분위로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저기 밑변이거든. 높이가 제일 높으면 되는 거니까 내분점, 외분점 그 둘의 중점 얘가 원의 중심일 거고요. 이렇게 이으시면 여기가 점 P 있을 때 이때가 넓이가 제일 넓을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얘가 높이니까. 그래서 이제 반지름을 찾아보시면 그게 높이가 될 거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가끔 나오는 건데 세 번째로 누가 또 나오냐면 각 PAB가 최대인 경우 뭐 찾으세요.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얘도 역시나 A, B라는 선분은 이미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점 P의 위치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질 텐데 지금 요 파란색 그림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넓을 때거든요. 이때랑 각 PAB가 최대일 땐 다른 순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요 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원을 뚫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점 P가 여기가 아니라 요쯤에 와 있었으면 그럼 그때는 각도가 이렇게 해요. 각도가 조금 더 커질 거라고요. 점 P가 여기 있을 때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접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각도 PAB는 최대일 때고요. 물론 실제로 각도를 구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래봤자 뭐 나오는 건 뻔하겠죠. 우리가 아는 건 30도, 45도, 60도가 다잖아요. 각도 구하세요. 그럼 30도가 답일 텐데 근데 뭐 꼭 각도가 아니라 뭐 갑자기 뭐 이 각도를 알파라고 했을 때 사인 알파를 구하세요. 코사인 알파를 구하세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요 녀석이 직각삼각형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시면 돼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시면 되고요. 반지름도 구할 수 있고요. 피타 가지고 얘도 구하면 그때는 뭐 사인의 값, 코사인의 값, 탄젠트의 값 이런 것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요. 그죠? 어쨌든 이 두 상황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는 거 정도는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폴로니스의 원이고요. 하나만 추가로 아폴로니스의 원 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 하나만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완성할 때 그 중심 좌표랑 반지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중심이랑 반지름이 주어지면 원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고요. 혹은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점 3개 주는 거야. 그리고 원의 방정식 구해보세요 하죠. 그럼 우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 문제는 이거지만 이 방법을 이용해서 그냥 풀거든요. 그리고 지름의 양끝이 주어진 경우 요것도 결국 지름의 양끝이니까 요거 둘의 중점이랑 요거 사이의 거리 가지고 또 다시 얘를 이용해서 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름의 양끝이 주어진 경우에 원의 방정식을 조금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지름의 양끝을 뭐라고 할까? x1, y1, x2, y2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얘처럼 아폴로니스의 원처럼 지름의 양끝이 주어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x-x1, x-x2, y-y1, y-y2 는 0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사실은 저기 기하하러 가면 나오거든요. 기하하러 가면 나온다고요. 저기요. 기하하러 가면 나온다고요. 들으세요. 뭔데? 모기 아니야? 잡아. 정강이 빌려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여기 있어. 그냥 밝은 게 필요했던 거야. 아무튼 그래서 지름의 양끝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찾는 것도 꽤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 나오니까. 뭐 마지막 주제는 외심, 내심, 수심, 무게중심 뭐 이런 건데 뭐 이거는 삼각형 할 때 많이 하던 거잖아요. 뭔지만 알면 되죠. 외심 뭐야? 외심이 뭐야? 외심이 뭐야? 저 외신 좋아했어요. 그럼 뭐냐고요? 뭐? 이렇게 되는.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설명이 되지는 않잖아요. 외심 뭐야? 외접원의 중심. 내심? 내접원의 중심. 무게중심은? 그건 아니야. 무게중심은? 그거요. 그거요. 세 중선의 교점. 중선의 교점. 수심은 뭐예요? 수심 뭐야? 수선의 교점. 수선의 교점. 꼭지점에서 수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수선의 교점. 방심도 있어요. 방심 뭐게? 됐고요. 그래서 원래 삼각형의 중심이 원래 5가지가 있어요. 방심까지. 방심은 빠진 지 한참 됐으니까 넘어가고요. 문제 다 풀어오세요. 네. 요거 보시면